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TI에서 아날로그 쪽 프로덕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디지털 관련된 프로덕트하고 이런 프로젝터에 들어가는 DLP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정용식입니다. 오늘 이 간담회 제목은 사실 뭐 빌딩 그 오토머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자율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라는 건데,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저희가 아날로그 프로덕트도 있고 디지털 프로덕트도 있고 여러 가지 뭐 DLP 제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율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향후 로드맵에 맞는 제품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세 개 카탈로그에 대한 그 카탈로그 구성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신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그림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인더스트리 뭐 1.0, 2.0, 3.0, 4.0 이래서 실제 산업군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들인데, 뭐 예전에 그 워터파워라든가 아니면 증기, 그 다음에 이런 매스 프로덕션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3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컴퓨터라든가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 있죠. 근데 4차로 넘어가서 인더스트리아 4.0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그 매니팩처링 사이트에서 자동화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데이터가 머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터넷 아이오 싱스 관련된 거, 그리고 뭐 클라우딩 컴퓨터, 그 다음에 그 인식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엮여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자동화 시스템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는 뭐 거창한 이름을 갖고 있는 것들은 자동화 시스템 플러스 해서 데이터들을 게더링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그 인더스트리얼 4.0 기반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IoT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 2016년도에 보면 1780억 달러 정도의 그 레베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적용시켰을 때 그 생산성 향상은 한 20% 정도 더 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00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사실 이제 이런 로봇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수입량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 플로우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IDC 기준으로 보면은 그거에 관련된 또 데이터 플로우에 관련된 매출도 한 저희가 예상했을 때 2021년에 한 230억 달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구현하기 위해 무엇들이 필요한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공장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알아야 되는 그런 센서 노드들이 있는데, 그 센서 하부 부분과 또 거기에 어떤 값들을 측정하기 위한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그 프로세싱이라든가 컨트롤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공정 자동화나 아니면 자동화 시스템에서 브레인 역할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센싱되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또 여기 브레인에다 올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 거기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것들을 쉐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또 커넥티비티에 대한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산업화,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 뭐 이런 것들에 필요한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로보틱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멀티플 제너레이션을 또 갖고 있는 향후 로드맵에 맞는 제품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롱텀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TI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포커싱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그 자율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실 이제 센서에서 클라우드까지 보내려면 어떤 것들이 이제 요청해서 필요한가라는 것들인데, 사실 이제 저희 이 아날로그 제품들을 사실 보면은 인테그레이티드 아날로그 센서라고 그래서 뭐 기존의 아날로그 제품들이 많지만, 대부분 저희가 팔고 있는 센서에 관련된 제품들은 다 그 어떤 로직이 내장되어 있는 인테그레이티드 뭐 아날로그 로직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커런트라든가 파워 모니터링, 그 다음에 뭐 플로어 센서, 가스미터, 휴미디티 센서, 그 다음에 뭐 레벨, 라이팅, 모션 디텍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거기에 어떤 로직이라든가 간단하게 유저가 쓸 수 있도록 뭔가의 그 피처를 애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 뭐 서미스터 같이 온도만 재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필터를 넣거나 어떤 애드되어 있는 RP를 넣어서 다른 경쟁사하고는 좀 차별되어 있는 아날로그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또 말씀드렸던 430 베이스에도 보면은 밸류 라인 센싱이라고 그래서 그 뭐 25센트짜리가 뭐 25개 아날로그 피처를 갖고 있는 뭐 이런 MCU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mmWave 같이 이제 70기가대역의 레이더, 뭐 60기가대역 레이더 솔루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DLP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아까 저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린 거 있었는데, 거기에 뭐 노광기라든가 뭐 이런 그 음식 분석에 관련된 제품이라든가 이래서 DLP도 역시 이런 디스플레이 영역뿐만 아니라 센싱 관련된 제품에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사실 이제 요 프로덕트 중에 MSP430의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캐패시티브 센싱 되는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그 제품들 중에서 이런 자동화 시스템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거에는 또 로코스트 버전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런 자동화 시스템의 메인 브레인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저희가 암베이스의 시테라 제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새로 발표할 제품 중에 하나는 그 C2000 계열의 제품입니다. C2000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리얼타임 컨트롤러인데, 그 리얼타임 컨트롤러 중에 약간 이제 코스트도 좀 떨어지고 이렇게 좀 아래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그 퍼포먼스도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제품을 또 새로 런칭하게 됐습니다. 커넥티비티 솔루션은 저희가 기존에 얼마 전에도 그 심플링크에 관련된 제품들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심플링크 계열 중에 그걸 좀 확장해가지고 메모리 사이즈 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멀티밴더라든가 밴더라고 하면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에 관련된 그 밴더하고 그 다음에 그 멀티 스탠더드 프로토콜이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쓰고 있는 와이어리스 그 프로토콜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제품을 해서 토탈 3가지의 카탈로그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이게 센서하고 매저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이제 그 여러 부분에서 이런 센서링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탱크의 레벨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보통 이제 mmWave 같이 레이더를 쓰기도 하고, 예전에는 옆에 게이지 바를 달거나 이렇게 썼는데 요즘 뭐 그 레이더 같은 걸 써서 유량계 통 안에도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울트라소닉 같은 걸 쓰기도 하고. 네, 거기에 저희가 오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MSP430에서 캐패시티브 터치 IC를 또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됐고요. 기존의 제품들도 있었지만 약간 더 로코스트 버전으로 만들었다는 게 더 장점이고요. 거기에 이런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뭐 이런 판넬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컨트롤 판넬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디지털 도어락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쓸 수 있는 그 굉장히 노이즈한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그 캐패시티브 터치 MCU에 대한 제품을 런칭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을 개발할 때 사실 기존에 이제 경쟁사들도 굉장히 많은 이런 비슷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뭐 대부분 다 비슷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노이즈에 굉장히 강하다, 저전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기존에 경쟁사들이 제품하다가 좀 잘 안 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플레인 같이 이렇게 발전소 같은 데라든가 뭐 이런 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이즈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적용해서 만들 수 있도록 테스트를 저희가 잘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키패드 형태의 것들이 간단하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 센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레이아웃만 잡아주고 하면은 뭐 이런 휠이라든가 슬라이더 이런 것들, 또 프록시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존의 제품들하고에 대해서 2개의 제품을 또 추가한 거죠. 그래서 MS430 계열의 FR5212하고 2522 요 2 제품을 더 애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그 프로세서하고 컨트롤에 대한 설명인데요. 저희가 사실 이 시테라라고 하는 그 카탈로그 제품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인더스트리얼에서 쓸 수 있는
대부분의 이런 통신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테라 제품도 있고 AMIC 뭐 110 시리즈 이런 뭐 프로세서 계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산업 현장에서 쓰고 있는 이더넷 이더캐시라든가 그다음에 프로핏 뭐 버스라든가 이런 파워링크 이런 그 대부분의 그 산업 현장에 쓰고 있는 통신용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디바이스들이 있고요. 또 오늘 새로 런칭하게 된 이 C2000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리얼타임 컨트롤러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모터 제어용으로 주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파워 컨트롤용으로 주로 쓰기도 하는데 센서에서 들어오는 피드백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걔를 바로 제어에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그래서 리얼타임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피드백을 바로 계산해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하이엔드에서 로엔드까지는 사실 제품군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그 시장에서 원하는 퓨처를 좀 애대한 그런 제품을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 네임은 사실 이제 그 패밀리 네임은 피콜로라는 제품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FR25024 F2802 뭐 03, 5, 6 이렇게 뭐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품들은 이제 메인 코어가 90메가 정도 됐었고 지금 오늘 새로 말씀드리는 거는 FR28004X 시리즈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 100메가 코어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에 그 CLA 블럭이라고 해서 칼큘레이션 연산할 수 있는 액셀레이터 모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 200밉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티그레이티드 아날로그 프로텍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리얼타임으로 제어를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이제 아날로그 블록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기존 거에 좀 애드해서 많은 아날로그 IP가 내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앰플에도 뭐 개인 컨트롤이 가능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시그마 델타 필터 모듈이 내장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윈도우 그 컴패레이터가 내장되어 있고 ADC도 3개 정도 내장되어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모터의 1축 제어, 2축 제어, 뭐 3축 제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얘는 그 하이엔드는 뭐 2축 제어, XY 이런 제어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축을 메인으로 하고 뭐 2축 제어를 뭐 서브로 할 수 있는 이런 정도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기존 솔루션 대비해서 가격도 많이 저가로 좀 많이 내려갔고 그리고 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예전에는 그 C2000 스윗이라고 해서 이제 그 컨트롤 스윗이라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제품을 런칭하면서 새로운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 툴이라고 해서 C2000 웨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 제품 이후로 향후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C2000 웨어라는 그런 그 SDK 그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에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에 관련된 그 이런 드라이버라든가 라이브러리, 뭐 페리페럴 이그젬플 이런 것들이 다 제공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EVM 보드하고 이런 그 브레드보드 같은 데 이렇게 꼽으면 전체 I/O를 다 연결해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요 위에 보이는 뭐 TI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들은 그 TI 웹사이트에 보면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 디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제품에 관련된 이런 그 MCU 베이스의 그 파워 컨트롤 시스템들이 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워를 또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뭐 테스트하는 파라미터가 또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뭐 소스 코딩 레벨로 바꾸지 않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워 스윗이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디자인 툴이 있어서 이게 또 그 GUI 베이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GUI 베이스처럼 아까 보여드린 캡터치처럼 이게 뭐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파라미터를 바꾸면 원하는 팩터들을 다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워 모듈 같은 경우는 주로 쓰이는 데가 예를 들어서 서버 같은 큰 PC에 있는 서버에 있는 거기에 있는 파워라든가 아니면은 그 모터 제어에 들어가는 그런 데라든가 서브 모터라든가 뭐 아니면 PLC 관련된 그런 제품들 그런 데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이제 파워 제품이죠.
질문 하나 해도 네네. 그 아까 그 하이엔드 제어가 된다는 이거 같은 경우에 메인의 제어하고 서브로 인출제한다라는 게 장점 그런 말씀인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예, 제품군에 약간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 제어를 한다는 게 모터가 삼성 모터다 그러면 그 이제 삼성 모터다 그러면 제어할 수 있는 PWM 포트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많은 페리페럴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페리페럴 셋이 커져서 사실은 디바이스의 사이즈가 아니라 안에 있는 이런 그 IP가 많으니까 뭐 하이 퍼포먼스로 쓰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가격이 약간 오버죠. 비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 앞뒤로만 움직이거나 뭐 전후 좌우로만 움직이거나 아니면 모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제품은 예를 들어서 뭐 잔디깎기 로봇을 만들었다 그러면 브레이드도 돌리고 모터도 이 바퀴도 제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칩 한 개로 다 쓸 수 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 바퀴 제어 주로 쓰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트래킹할 수 있는 뭐 요거만 따로 서브로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것들 같은 경우는 뭐 ADC가 한 블럭이 있고 앞에 이제 먹스가 있었던 타입이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ADC도 3개가 내장돼 있고 그러니까 동시에 페리페럴 인풋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의 장점이 있어서 이게 그 마켓에서 이런 모터 제어를 하는 그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요구되는 그런 피처만 내장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다음은 커넥트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자동화 내용들을 또 거기서 그 자동화를 하려고 그러면 각각의 이제 그런 엔드 노드에 있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도 읽어보고 그거를 또 저장도 해야 되고 그걸 또 쉐어도 해야 되니까 그걸 클라우딩에다 또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저희가 기존에 여러 번의 그 미디어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심플링크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서버 1기가 1기가짜리부터 와이파이까지 모든 그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뭐 서버 1기가 블루투스, 그 다음에 뭐 구글에 들어가는 스레드라든가 GP,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커넥티비티에 관련된 솔루션을 계속 확장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동화 시스템에 관련돼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센서에 관련된 거, 프로세스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포트폴리오가 인베디드 그 프로덕트 라인군에서 제품을 열심히 확장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심플링크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 중에 한 가지인 그 심플링크의 와이어리스 MCU는 뭐 기존에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그 로파워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동전 배터리 써서 뭐 수년간 쓸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그 커넥티비티에 쓰려고 그러면 또 프로토콜이 필요한데 그런 프로토콜도 스탠다드 그 멀티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군데 쓰는 이런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클라우딩으로 보낼 때는 내가 뭐 직비를 쓰거나 그 다음에 저쪽 그 노드하고 통신을 할 때는 뭐 그 서버 1기가를 쓰거나 뭐 이런 식의 그 한 개의 디바이스가 동시에 그 여러 개의 프로토콜을 제공해야 되고 뭐 여러 개의 밴드를 써야 된다 그러면 그런 요구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맞는 제품군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만들었던 제품들을 좀 확장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존에 이런 동일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CC13522R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기존의 제품과 동일하게 서버 1기가하고 2.4기가대의 그 와이어리스를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는데 기존의 거는 약간 메모리가 사이즈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풀피처로 다 쓰기가 어려웠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사이즈도 보면 325kB로 이제 플래시 메모리 사이즈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56kB의 롬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예를 들면은 그 BLE를 쓸 때, 그 BLE를 쓸 때는 컨트롤 영역하고 뭐 호스트 영역 이렇게 두 개를 나눌 수 있는데 이런 롬에다가 그 컨트롤 영역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플래시 영역에서 돌아가는 프로토콜을 뭐 서버 1기가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BLE5에 들어가는 그 나머지 풀 피처 같은 것들을 다 올려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서브 원기가 플러스 뭐 스레드라든가 뭐 이렇게 2.4기가대 것들을 동시에 지원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그 SDK도 똑같이 제공해서 드리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TI에 있는 스택에서 요 802.11 5.4E치라고 해서 이게 그 서버 원기가에 들어가는 대부분 이제 스택, 그 프로토콜 스택 같은 경우는 뭐 스탠더드 그 코딩이 돼 있고, 그래서 요 레퍼런스 디자인이라든가 SDK에는 기본적으로는 그 BLE5 그 5.0하고 그다음 서버 원기가에 대한 뭐 레퍼런스 코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그 개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요 런치패드도 같이 릴리즈하게 됐는데 얘의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그 ISM 밴드 868MHz ISM 밴드하고 이렇게 유럽에서 쓰고 있는 이런 밴드하고 그 다음에 915MHz ISM 밴드 미국에서 쓰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2.4기가대 뭐 BLE라든가 직비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걔를 그 한 개의 안테나로 동시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돼 있고요. PCB 안테나를 써가지고 이렇게 멀티밴더 프리퀀시를 제공하고 IP 그 프로토콜도 제공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또 한 가지의 그 멀티 스탠다드를 제공하는 뭐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CC2652R이라고 하는 제품은 기존의 제품군 대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플래시 사이즈가 좀 증가를 했고요. 얘는 그 앞에 거는 서브 1기가로서 1기가대형 밑에 있는 주파수의 그 통신하고 2.4기가를 동시에 지원한다 그러면 얘는 2.4기가대의 그 프로토콜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스탠다드 커넥티비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5라든가 스레드, 직비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이게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루투스 5.0하고 그 다음에 스레드하고 같이 아니면 스레드하고 직비하고 아니면 직비하고 뭐 BLE5하고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디바이스에서 멀티 프로토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커넥티비티에 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시큐리티에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예전에는 그 ASE 128만 제공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56하고 뭐 ECC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랜덤 코드 제너레이터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뭐 보안에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강화가 됐고요. 만약에 그 기존의 커스터머가 그 CC2650이라는 제품을 쓰고 있으면 7x7 패키지에서는 딱 핀투핀이기 때문에 뭐 기존에 쓰고 있는 제품을 그대로 바꾸면 이 풀 피처를 또 다 쓸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따른 똑같이 이제 SDK도 똑같이 제공해서 드리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스레드 1.1 네트워크에 대한 스탠다드 이 네트워킹 스택 같은 것도 기본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직비에 관련된 거, 뭐 BLE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스택으로 소프트웨어 SDK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런칭 패드도 마찬가지로 그 암콜텍스 M4 코어가 내장되어 있는 이 디바이스에 맞춰서 2.4기가대 이제 라디오를 쓸 수 있도록 그 PCB 안테나 타입으로 해서 제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JTAG도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개발하실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심플링크 계열 중에는 사실 이제 이게 MCU하고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 프로세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지만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미디어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심플링크 베이스에서 그 432의 E 시리즈, 그래서 이더넷이 있는 디바이스들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P 시리즈라고 그래서 기존의 것들의 차이는 뭐 똑같이 이제 암 콜텍스 M4 코어가 내장되어 있지만 메모리 사이즈가 또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ADC가 16비트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디바이스가 들어갔고 거기에 관련된 뭐 SDK라든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와이어리스 MCU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세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와이어리스 MCU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CU도 되고 그런 커넥티비티가 한 칩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네트워크 프로세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커넥티비티에 대한 솔루션만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유저가 나는 그 와이어리스 MCU로는 다 핸들링이 안 되니까 와이어리스 그 네트워크 프로세서라고 하는 그 커넥티비티에 관련된 칩을 쓰고 이런 디바이스를 쓰면은 어차피 SDK는 한 군데서 다 똑같이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유연하게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또 이렇게 LCD가 붙어 있는 뭐 EVM 보드 이런 것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예전처럼 뭐 이런 공장이 원 사이트가 아니고 이렇게 멀티 사이트가 되면 뭐 각국에 이제 공장도 있고 그러면 공장 관리자가 그 공장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뭐 진행 상황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해서 보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거를 클라우딩 서비스에 보내야 되니까 그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AWS 같은가 아니면 엑소사이트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있는 클라우딩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본사 측면에서 같이 코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 올려서 테스트하시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그 자율 시스템에 관련돼서는 센서 부분, 그 다음에 프로세서 부분, 커넥티비티 부분 이런 것들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자율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제품들을 공급해 주는 게 이제 TI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기에 따른 그 캐패시티브 센싱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새로운 MCU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리얼타임 컨트롤러 그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약간 더 퍼포먼스가 좋은 그런 그 리얼타임 컨트롤러하고 그 다음에 그 커넥티비티에 관련해서 심플링크에 있는 플랫폼을 약간 더 확장해 가지고 뭐 여러 그 프리퀀시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쓰고 있는 여러 그 멀티 그 프로토콜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심플링크 와이어리스 MCU 이렇게 세 가지의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좀 말이 빨랐나요? 어쨌든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 자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각각의 어떤 그 부품들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고 걔를 클라우딩 서비스에 올려서 그 프로세싱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따른 그 센서 노드부터 클라우딩 서비스까지 필요한 제품들을 고르게 만들고 있다라는 게 저희 오늘 말씀드린 거의 주된 내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런칭하게 됐습니다.